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올해로 결혼 2년 차에 작은 요식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저희 가게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라고 해봤자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 칸은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힘에 붙여 하셔서 제가 도맡아 영업을 하게 되었고, 그 즈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서 직원을 뽑게 되었는데, 그게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정말 싹싹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손님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혼자서 우중충하게 영업을 하던 때와는 다르게 아내가 들어온 이후로 가게가 많이 화사해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고, 저 또한 아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가게 매출이 올라서 정말 아내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아내도 더 열심히 일을 해주니 정말 아내에게 주는 월급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만들어지니 차츰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까지 생겨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장사도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벌이가 좋았고, 아내와는 천생연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만큼 잘 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싹싹한 아내를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던 때 저희 집으로 이상한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제가 가게 마감을 미루고 개인적인 일로 집에 일찍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서류에 적혀있는 이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이혼 서류가 저희 집에 있는 건지 궁금해져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들고 있는 절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이내 아내는 서류에 적혀있는 이름이 자기의 친언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친언니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의아해하는 제게 아내는 친언니가 하나 있는데 왕래를 안 한 지가 오래되어서 말 안 했어. 시집을 갔는데 형부랑 사이가 많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워 따로 이야기를 안 한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만 각 집안마다 아픈 과거가 있고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사정이 있는데 아내에게는 그것이 친언니와 관련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나고 제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아내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할 때 저희 가게로 낯선 남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게 땡땡을 아냐고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찾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던 중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황급히 두 남자를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너무 이상해 뒤를 쫓아갔는데 이내 아내와 두 남자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금방 다녀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무 바쁜 시간대라 장사가 끝나면 물어보자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내린 뒤 아내에게 오후에 있었던 일을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들은 누구며 당신이랑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언니와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언니가 형부의 사업자금 목적으로 돈을 조금 빌렸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 아마 자기를 찾아온 것 같다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언니의 행방이 수소문이 안 돼서 본인도 너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저는 일단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게에서 홀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련하지 못할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대신 갚아주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니 아내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꼭 언니를 통해 돈을 갚겠다며 연신 기뻐하는 아내를 보니 참 결정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3천만 원을 건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내와 이름이 같은 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해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는 아내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나타난 거죠. 저도 곱씹어 생각할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정오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뭘 가져다 두러 간다고 집에 없을 때였고 누군가 저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분이 서 계셨고 인터폰을 통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땡땡씨 맞으시죠? 저 확인해 볼 일이 하나 있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다짜고짜 서류 봉투를 흔들며 확인을 할 게 있다는 여자분에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그녀는 저희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더군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내보내려던 찰나 저의 결혼 사진을 본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내 그녀는 이제 다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한 제게 혼인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그쪽과 제가 결혼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쪽과 결혼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 언니예요. 신분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땡땡땡입니다. 어쩌자고 언니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혼자가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녀가 제게 던지는 말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난 땡땡땡과 결혼을 했는데 땡땡땡이가 아내가 아니고 아내의 친동생 이름이었다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그 뒤로 그 여자분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황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불안해하는 절 보고 그녀는 언니도 이 자리에 부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과 제가 서로 침묵하며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아내가 도착을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며 아내는 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분을 보았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어쩐 일이야? 그렇게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잘 있었어? 그 여자분은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네 언니래? 진짜 너 미쳤어? 왜 내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거야? 심지어 내 이름으로 결혼까지 했더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내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누구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려는 아내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 여자분이 하는 소리가 다 무슨 말이야? 여보가 땡땡땡이라는데 사실이야? 여기서 다 말하고 나가. 아내는 저를 뿌리치려고 팔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 그 여자분 셋이서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엎고 의자가 부서지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셋 모두 진정이 되었을 무렵 아내는 자포자기한 듯 그 여자분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짜 처음부터 그럴 생각도 아니었고 속일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상황이, 내게 닥친 상황 때문에 일이 이렇게 흘러갔나 봐. 정말 미안해 둘 다. 아내가 저와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다 사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고 이혼이 진행 중이었으며 언니 부부의 불화, 빚 등 언니의 이야기라고 했던 모든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였구나. 거기에 나는 속아서 돈도 해주고 등신처럼 아내를 달래주었구나.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나를 속인 아내에게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내의 동생은 혼인 무효 신청을 신청했고 저 역시 아내를 상대로 사기와 문서 허위 작성, 사칭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장인 장모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지금도 아내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말 잘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물론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